역사와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단어 빈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층, 궁중, 왕조, 보존 이 네 가지 형태의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세분화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은 신분, 지배계층, 왕, 양반, 사대부, 백성, 농민, 상인. 궁중은 수라상, 상소, 신하, 사관, 붕당, 서당. 왕조는 한민족, 신라, 조선, 고려, 세종. 보존, 고분, 무덤, 사료, 문헌 등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층과 관련된 단어, 어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민, 상민, 중인, 양반 이렇게 조선시대 때는 4단계의 신분제도가 있었고요. 상민과 천민은 피지배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양반과 중인은 지배계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계층에 따른 단어를 보면 왕, 사대부, 양반, 그 다음 피지배계층인 백성, 농민, 상인 이러한 단어들이 출제됩니다. 자, 이번에는 계층과 관련된 어휘가 쓰인 기출 예문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중시하는 왕의 바람과 출세를 원하는 양반의 마음이 더해져 책가도는 궁중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네,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예문입니다. 19세기에는 상인과 농민 계층으로도 확산되면서 그 형식도 자유로워졌다. 궁중과 관련된 단어는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라상, 상소, 상소를 올리다 라고 합니다. 신하, 붕당, 붕당은 붕당 정치라고 해요.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정치, 붕당 정치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당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 서당, 서당은 글을 공부하는 것, 글을 공부하는 곳을 서당이라고 했습니다. 자, 궁중과 관련된 기출문제 예문입니다. 기출예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조선시대 교육기관인 서당은 계절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달리하였다. 이 일기에는 백성들의 상소와 처리 과정은 물론 그에 대한 왕의 심경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조와 관련된 어휘인데요. 왕조와 관련된 어휘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한국의 역사, 왕조 역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가야를 제외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우리는 삼국이라고 해서 삼국시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고구려, 신라, 백제를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면서 통일신라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는 고려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 조선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고대 왕조는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토픽 기출문제에 나온 단어들은 아래 몇 개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한민족, 왕조, 신라, 고려, 조선, 세종과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왕조와 관련된 기출 예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국사 건축에는 신라 최고의 기술력이 동원되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큰 명절이나 나라에 축하할 일이 생겼을 때 궁중에서 잔치를 열었다. 자, 그 다음 보존과 관련된 어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고분, 무덤. 고분, 무덤은 비슷한 말이죠. 그 다음 사료, 문헌. 사료와 문헌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존과 관련된 어휘가 쓰인 기출 예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옛 문헌과 신라 고분에서 동경이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온 동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일성록은 단순한 일기를 넘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매우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역사와 관련된 어휘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토픽 2 기출문제 듣기 읽기 체크하시고 어휘 중에서 역사를 체크하신 후 조회 클릭하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기출문제들이 나옵니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